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나 언론입니다. 오늘은요, 초등학교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영유아 시기를 고민하는 부모님 당연히 많지만, 정말 요즘 초등학교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되게 많아지고, 또 일찍이 시작되면서 조금 아이들이 아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정서적인 사춘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사춘기 한 절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행동 변화, 심리적 변화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당겨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하고 상호작용해야 할지 되게 막막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면 딱 청소년은 어떻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좀 이렇게 부모 교육들이 있는 반면에, 이 중간에 좀 어정쩡한 연령인 이 초등학교 시기,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학습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좀 많지만,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컨텐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없는 것만 하는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게 되면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부모들 중에 아이가 아기일 때만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저는 이 글을 우연히 읽고선 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좀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어릴 때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아기일 때의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지만, 이 아이가 점점 하나의 객체로서 자기의 자아를 갖고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를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다른 라운드에 진입했을 때 부모들이 흔히 갖게 되는 감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전만큼 유능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요, 우리가 아이한테 해 줘야 할 것이 일단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의 손을 타지 않고는 아이가 할 수 없는 게 진짜 많았죠.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진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영유아 시기에도 아이를 훈육하거나 이럴 때 물론 "말 안 듣고 힘들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또 내가 요리조리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이한테 적용을 하면 좀 이렇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영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 연령이 되면 어떤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느낌을 갑자기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한테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전까지 느꼈던 유능감의 정도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부모 자체도 이제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제 말이 너무 날석에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대로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아이가 궁금했단 말이죠. '얘는 왜 이럴까? 내가 뭘 해 줘야 할까? 이 시기의 발달은 뭘까?' 근데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 별로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행동이 정상 행동일까? 또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아이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러면서 아이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나의 양육 방법은 상반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영유아 시기까지 보냈던 그 육아법을 크게 벗어나는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부모 아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쨌든 통제는 해야 되니까 아이한테 갑자기 기대하는 바가 높아지고 통제가 많아지게 되고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가 하나 또 있는데, 아이가 예전만큼 귀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이가 귀엽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 물론 귀여워요. 자세히 보면 귀엽습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귀여워요. 그렇게 막 봤을 때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에 주는 육아가 주는 되게 만족의 영역 중에 하나가 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인 자녀도 물론 이쁘지만 얘 보고 막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인드로 이 시기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 바로 설명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최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중학교 가기 전 정말 결정적인 시기이면서 중학교 이후에 가져올 위기를 가장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2020년도의 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가 부모와의 유대가 좋고 아이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높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나 아이가 내면적으로 갖는 문제가 훨씬 더 적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실제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분류해서 했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며 이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원을 얻는 시기를 초등학교 시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초등학교 시기, 막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면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초등학교 시기는 어떤 시기냐?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자신의 위치를 찾기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의에서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우리한테 대드는 행동을 하는 거, 또 아이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내가 하려고 했다고 라던가 물론 하려고 했지만 안 해요. 그렇긴 한데 아이가 하는 말은 어쨌든 내가 자꾸 뭔가를 계획했다. 그다음에 엄마 아빠하고 관계에서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상하의 관계나 유지되던 관계를 아이가 깨려고 하는 것들. 이게 뭐냐 다 아이가 이제 진짜 성인기로 진입하기 직전에 자신의 위치를 이 사회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계속 실험하는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행동을 다 수용해 주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이렇게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이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심리적 변화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지요. 두 번째는 이 초등학교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아 존중감의 형성이라는 점입니다. 자아 존중감, 자존감 요거 영유아기 아이 키울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상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키워드입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자존감이 높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초등학교 시기 아이들 상담할 때 부모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케이스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존감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물론 생애 초기 애착 관계도 아주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가, 또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인 또래 관계 그리고 부모라는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가, 어떤 피드백을 듣는가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보았을 때도 이 시기는 아이가 자기가 작은 것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가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또래 관계까지는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친구들 관계에서 이 아이의 위치를 다 잡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 너가 어떤 상황과 경험을 하고 있든 변함없이 아이와 일정 거리에서 함께 해주는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힘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이하고 대화가 끊겨버리거나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지가 되고, 이전까지는 아이하고 잘 놀다가도 초등학교 시기부터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게 되니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면 인제 아이는 정말로 내가 막단에 몰렸을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떠올리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생긴 괴리를 더 이상 좁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영유아기 시기처럼 물고 빨고 아이하고 바짝 붙어서 지내는 관계가 좋은 것이냐? 절대 그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하고 좋은 관계는 만들어야 하지만 초등학교 시기부터는 아이하고 나 사이에 주먹이 하나 지나갈 만큼의 정서적 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까지의 관계처럼 아이에게 대하면 사실 아이는 그것을 인제 간섭이라고 느끼게 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친 우리의 유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시기부터 아이는 자기가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를 계속 실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제 아이의 생활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계속 밥 먹고 숙제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제한을 하는 부모의 어떤 사례였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의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공감이 되었지만, 사실 이러한 접근이 더 이상 아이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점을 부모님이 꼭 알았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아이는요, 결국에는 이 시기부터는 자기가 선택해보고 경험하는 데에서 오는 배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은 잡아주되,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부분만큼은 아이한테 정확하게 하고 옆에서 쪼아주되,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간만큼은 너는 10시 에서 11시 사이에서 너가 잠을 자야 해. 이 이후에는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네가 자지 않아서 아침에 나는 똑같은 시간에 깨울 건데 너가 피곤한 것은 어제 늦게 잔 것에 대한 대가이니까 너가 잘 선택해서 잠을 자야 해.'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일정 부분을 가끔 떼어주는 경험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 그럼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가 짜증 내잖아요.' 인제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는 결코 예전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이 부여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생긴다라고 느낄 때 당장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 삶을 조직화하는 능력들이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아이 사이에 너무 영유아 시기 같이 바짝 붙어 있는 관계로 유지되고 내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아이가 느끼는 자율성이나 자신감, 더 나아가서는 자아 존중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란다는 사실을,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계속 나이를 먹고 변해가듯이 아이도 늘 똑같은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계속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